힘들게 작법 기술 익히느니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낫건만 손수호. 글쓰기 강의를 하다 보면 의뢰 받는 질문이 있다. 글쓰기에 도움되는 책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있다. 별로 없다. 책 읽는 시간에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낫다. 필독서라는 게 있을 수 없게 하는 말이다. 그들은 되묻는다. 그래도 참고할 만한 책은 있을 것 아닌가. 나도 되돌려준다. 의사가 수술책 많이 본다고 수술 잘하냐? 그저 많이 쓰는 수밖에. 그런데 막상 서점에 가보면 작법서가 많다. 교보문고에는 글쓰기 책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얼마 전에 들렀더니 예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았다. 7단 서가에 단마다 50권 정도 빼곡하게 꽂혀 있으니 350권가량이 경합하는 꼴이다. 옆자리 논문 작성법까지 합치면 더 늘어난다. 외국의 대형 서점이나 대학 구내 서점에도 라이팅 코너가 있다. 책을 하나하나 뽑다 보면 다들 출판이 이유가 있고 흠결이 있다. 괜찮다 싶으면 낡았고 감각적이다 싶으면 날림이다. 듣보잡 저자도 많다. 잡지 편집일을 오래 했다. 공공기관의 사보에 연재했고 다수의 단행본을 기획했다. 현재 지자체와 대학 등에서 글쓰기 강의를 맡고 있다. 이런 자들은 짜깁기에 능하다. 교부는 없어도 작법에 도움이 될 책을 찾아내 적는다. 연재 2회차에서 살짝 언급한 두 권이다. 먼저 윌리엄 진서의 글쓰기 생각쓰기다. 1976년 초판이 나온 이후 개정을 거듭했고 한국어판은 2007년에 나왔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한 저자가 예일대에서 진행한 논픽션 세미나를 정리해 책으로 묶었다. 브랜포드 칼리지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이 지적 성장을 이끈 경험도 있다. 이 책은 논픽션 글쓰기에 특화됐다는 게 장점이다. 여기서 논픽션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 역사, 전기, 루포와 같은 서사의 영역이 아니라 픽션과 구분되는 생활 속의 산문을 말한다. 픽션을 다루면서 보통의 글쓰기 책이라고 우기는 작가들과 다르다. 따라서 북 리뷰를 하거나 여행기를 남기려는 사람, 인터뷰 글이나 회고록을 쓰려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진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글쓰기 원칙을 4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명료함. 글쓰기 최고의 미덕이다. 둘째, 간소함. 장식이나 허세, 군더더기를 덜어낸다. 셋째, 간결함.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만 담는다. 넷째, 인간미. 글에는 쓰는 사람의 체온이 담겨야 한다. 단순한 문체는 고된 노력과 사고의 결과다. 문체가 엉망인 사람은 생각이 뒤죽박죽이거나 게으른 사람이다. 글이 현란하거나 거만하거나 모호하면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상이다. 또 다른 특징은 트렌드에 연연하지 않는 점이다. 유행하는 문체도 특출난 기법도 내세우지 않는 대신 태도를 강조한다. 글 쓰는 사람이 독자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니 입문자에게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중급자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역할을 한다.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수자들도 진서에게 많이 비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 후마니테스 칼리지가 펴낸 나를 위한 글쓰기이다. 글쓰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으다가 이 책을 접하고는 깜짝 놀랐다. 서문을 읽으니 내가 신입생이 된 듯 가슴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이 책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돌직구를 던지고 있어 지금도 뜨끔하다. 요컨대 글쓰기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탐험이라는 것이다. 이제 막
글쓰기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은 여러분을 환영한다. 설렘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처럼 몸이 건조한 삶도 없다. 두려운 설렘으로 가득 찬 대학 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글쓰기 공화국의 입국 심사가 까다롭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순간 여러분 앞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차별성은 일반적인 교재의 형식을 탈피했다는 점이다. 단어와 문장에 생동감이 있고 진서가 말하는 휴머니즘이 있다. 이런 글은 강단의 언어가 아니다. 글쓰기는 혼자 하는 일이다. 그러나 독백이 아닌 대화의 행위이다. 타인과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글쓰기의 본질이다. 무인도에 고립되었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일기를 쓰고 끔찍한 일을 겪었거나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수기를 남기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호소문을 쓴다. 이런 책을 어떻게 대학 출판비에서 만들 수 있을까? 이유가 궁금해 찾다 보니 필자 가운데 이영준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민음사 편집 주간으로 있다가 유학을 떠나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그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다 경희대에 부임해 글쓰기 교육 체계를 설계했다고 한다. 필진의 시사저널 기자 출신의 시 쓰는 이 문제도 있었다. 이렇듯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차원이 다른 책이 됐다. 글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이다. 누군가 문책을 맡아 흐름을 잡았다는 얘기다. 실용적인 책으로는 글쓰기 로드맵을 꼽을 수 있다. 하와이대 교수를 지낸 스티븐 테일러 골스베리 저서다. 문고판 형태의 책에는 제목처럼 101개의 규칙을 다루고 있다. 101개가 많다고 그렇지 않다. 하나같이 요긴하다. 내부의 악마와 싸워라. 카메라는 제2펜, 황금의 삼각형 등 솔깃한 제목이 많다. 상투적인 문구 피하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집채만큼 크다. 쥐방울만큼 작다. 산더미만한 파도. 이런 문구를 자주 쓰면 자신이 진부해진다. 이 책은 많은 사례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어떻게 몰입할 것인가, 어떻게 꾸준히 쓸 것인가, 어떻게 자기 문체를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개성, 열성, 재미, 자기 목소리다. 책의 형식이 포켓북 형식인데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발랄하고 자유롭고 유쾌하다. 대중적 글쓰기에 능한 남경태의 맛깔스러운 번역도 읽는 재미를 보탠다. 기술을 익히고 싶은 독자에게는 글쓰기, 생각쓰기가 맞춤이고 거기에 자신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넣고 싶다면 나를 위한 글쓰기가 어울린다. 진서의 책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 비해 경희대의 책은 무엇을 왜 써야 하는가를 묻기 때문이다. 글쓰기 로드맵 101은 종이를 바다로 여기고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읽기에 제격이다. 서점의 글쓰기 코너는 풍성하다. 인기 있는 작법서는 50만 부 이상을 기록하고 10년째 스테디셀러를 지키는 책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그 까닭은 읽는 것과 쓰는 것 사이에 둑이 있어서다. 둑을 풀쩍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 지금 당장 한 문장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작법서라면 둑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펜을 잡도록 해야 한다. 나의 서가에는 아직도 글쓰기 책이 많고 그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런 아쉬움에 딱 한 권 뽑으니
쇼펜하우어의 문장론이다. 저자의 통찰력과 유머 감각이 번뜩이는 책인데 내가 밑줄 친 대목은 이렇다.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정부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출판업자들을 관리해야 한다. 활자의 크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작은 글씨를 사용하는 위반자는 처벌해야 한다. 특별히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류의 발로였다.